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2035년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 중단, 자동차 판매량 절반은 전기차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신에너지차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드맵 발표에 의해서 2035년 신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각각 50%씩 판매한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 배경과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 친환경차 로드맵에 대해서 그림이 잘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올려드리는데, 보면 지금 2019년도 작년만 해도요, 휘발유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이 95%, 그리고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수소차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게 5%. 그리고 중국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일반 차량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일반 차량으로 나누어졌는데, 2020년 지금부터 로드맵을 어떻게 발표했냐면, 휘발유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로 충전도 가능하고 휘발유로도 가는 차, 이렇게 반반씩 섞여져 있는 차죠. 이 하이브리드 차를 이번에는 따로 구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로드맵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 40%, 40%, 그리고 전기차는 20%, 그리고 2030년에는 15%, 45%, 40%, 2035년에는 휘발유차 아웃,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50%,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포함한 이 신에너지 차량이 50%를 차지하라고 지금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중국이 2035년 순수 화석 자동차 판매를 완전히 중단하고 친환경차만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강도 높은 친환경 정책이죠. 미중 갈등 국면 가운데 미국이 국제 환경 문제에서 리더십을 방기한 틈을 활용해서 환경, 기후변화 등의 의제를 주도하려고 하는 전략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작년인가요? 작년이죠. 파리 기후협약에서 미국이 완전히 탈퇴해버렸어요. 탈퇴하면서 중국이 뭘 내세웠냐면, 우리는 파리 기후협약을 따라가겠다, 팔로우 하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선두주자로 끼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을 맹비난을 하면서 우리가 선두적으로 주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배경이 되죠. 그러면 친환경차 로드맵을 한번 보면, 28일 날 중국 자동차 산업이 총괄하는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공학회는 전날에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 2.0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번 로드맵에서 공업정보화부의 지도에 따라서 학회가 연구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 차원의 중장기 친환경차 정책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중국에서 이렇게 로드맵을 발표하라 라고 해서 이 로드맵을 그대로 따라간다 라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 핵심 주제 뭐냐? 자동차 산업의 탄소 배출량 감소. 여기서 중요한 것, 탄소 배출량 감소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연 기관차가 완전히 퇴출되다시피 해야 탄소 배출량이 감소가 되죠.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8년에 정점을 찍은 뒤에 차츰 줄여서 2035년에는 최대치의 80%의 수준까지 내려가도록 하겠다라는 지금 목표이죠. 말하자면 지금 현재 100%의 탄소 배출량이 있다면 20%를 절감한 탄소 배출량을 줄여보겠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연간 전체 신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자동차, 수소연료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의 비중이 현재 5%에서 2025년도에 20%, 2030년에 40%, 2035년에 50% 이상으로 지금 늘려가기로 큰 로드맵을 짠 것입니다. 중국이 2035년 연간 신차 판매 전망을 4천만 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를 대조하면 한 해에 신에너지차 2천만 대 이상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 판매량 4천만 대에서 2천만 대 이상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0% 이상을 신에너지 차량으로 채우겠다라는 그런 발표하고 똑같습니다. 또 기존 가솔린, 디젤 연료를 활용하는 내연기관차 중에서 엔진과 전기 모터의 힘을 모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카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중국은 하이브리드 카에 대해서 일반 내연 자동차, 내연 기관차라고 분리를 안 시켰어요. 그 분리를 안 시킨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이 개발한 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내연 기관차에서 하이브리드의 비중을 다음과 같이 올릴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2025년도에서는 50%, 2030년에는 75%, 2035년에는 100%까지 내연 기관차에서 하이브리드카로 완전히 전환시킨다. 말하자면 연료도 쓰지만 여기에 전기를 쓰겠다. 공동으로 충전해서. 그리고 연료로 갈 때도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발생되는 전기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이 전기 에너지까지 충전을 시켜서 이것을 이용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를 통해서 2035년에는 순수 내연 기관차의 판매가 완전히 중단된다라는 계획이죠. 신에너지차까지 합한 전체 신차 판매에서 내연 기관차 비중은 현재는 95%이지만 2025년도에서는 40%, 2030년에는 15%, 2035년에는 0%까지 줄인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정확하게 이걸 보시면 이제는 이해를 갈 겁니다. 자, 이게 내연 기관차예요. 기본적으로 내연 기관차인데 하이브리드 차량도 어떻게 보면 내연 기관차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전기가 충전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가솔린이나 디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내연 기관차이지만 그러나 전기를 충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고 지금 불리고 있죠. 그리고 전체 로드맵을 보면 2035년에 완전히 하이브리드 차량과 그리고 신에너지 차량으로 완전 전환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연 기관차를 순수 내연 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이제는 쪼개겠다라는 것이죠. 중국은 이전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신에너지 차량에 넣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신에너지 차량으로 넣고 있죠. 왜냐하면 전기를 충전하기 때문에 신에너지 차량으로 넣는데 중국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신에너지 차량으로 넣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내연 기관차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이는 하이브리드의 원조가 어디냐? 그게 일본이거든요. 일본 기술에 종속되기보다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연 기관차를 퇴출을 시키려면 여기서 전기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따로 떼어놔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이브리드 판매에 대한 청사진까지 내놓게 되었죠. 이에 따라서 이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도요타, 대표적이죠. 일본의 도요타, 그리고 혼다, 이것과 한국의 현대 기아차가 조금 나오죠.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자동차 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중국의 자동차는 일반 내연 자동차 그리고 완전 전기차 이 두 가지로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굳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세제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신에너지 차를 살 때 기종별로 보조금을 지급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죠. 그리고 완성차 업계에는 보조금 지급의 기준을 신에너지 차를 생산하면 가산점을 주고 내연 기관차를 생산하면 벌점을 주는 형식으로 매년 부담금을 매겼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신에너지 차의 활성화를 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산점이 만약 주어지게 된다면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었던 업체, 대표적으로 어디? 도요타, 혼다.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현대차도 일부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 전기차에 비례해서 장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 전기차는 중간중간마다 충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오래 가진 못합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예, 전기 대신 전기도 들어가지만 휘발유, 경유가 들어가요. 그래서 전기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돼요? 휘발유와 경유를 태우고 운행을 할 수 있죠.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판매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것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차도 보급한다고 지금 로드맵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번 로드맵에서는 수소차 보급량을 100만 대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특히 수소차는 트럭을 중심으로 보급을 하려고 진행 중이죠. 지금 수소 트럭의 선두주자는 어디예요? 현대차죠. 현대차가 중국에서 공장을 완전히 인수했습니다. 현대 상용차로 이름이 바뀌었죠. 스촨현대라고 스촨성에 있는 이 공장에 50대 50을 투자를 했어요. 50대 50을 투자를 해서 현대 50, 이 지방정부 회사들이 50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대차에 주식을 모두 인수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스촨현대를 완전히 자회사로 인수했어요. 자회사로 인수하면서 이름이 바뀌었죠. 현대상용차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은 이미 올려드렸으니까 작년 내용입니다. 작년 내용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 분야의 선두자 현대차. 중국은 지금 베이징, 상하이, 천진 등 지방 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면서 수소차 주도권 확보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는 이미 만들었죠. 현대는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년 전해년까지 중국에서 만들겠다라는 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연료 전기차는 버스 등의 이용 확대를 바탕으로 25년에 보유 대수가 10만 대, 35년대에는 100만 대까지 지금 늘려나가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2천만 대죠. 2천만 대 중에 100만 대는 수소 연료 전기차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큰 로드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도 육성을 한다고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 대표적인 게 비아드 그리고 CATL 이 두 회사가 유명하죠. 그런데 그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육성도 이 로드맵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학회는 현재 1kWh당 1,050원 위안인 전기차용 배터리 가격을 2035년도에는 절반 가격인 500위안으로 떨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학회는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소재도 개발을 해야 되겠고요. 핵심 부품이 중국산화 시킨다라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진국들은 전기차 로드맵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엉망진창인데 어쨌든 선진국들의 전기차 로드맵 현재 선진국 가운데 노르웨이가 2025년 그리고 영국이 2035년 프랑스가 2040년까지 각각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한다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이는 거 있죠? 중국은 언제까지? 2035년까지 전기차 50%, 신에너지차 50%, 그리고 하이브리드차 50% 이렇게 맞춘다고 그랬죠.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줄인다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달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모든 가솔린 디젤 차량을 판매를 금지할 것에 대한 행정명령까지 발표를 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2020년이니까요. 15년 뒤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가솔린 디젤 차량이 아예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판매가 돼요?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은 어떻게 되냐? 2035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들은 전체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내연기관 중심의 완성차 업체들 이 회사들은 친환경차의 비중을 높이려는 목표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필요해요. 내연기관차의 플랫폼에
전지를 실으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그 안에 부품들도 더 가볍고 경량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멀리 달릴 수 있어요. 멀리 달릴 수 있는데 이런 경량화를 시키면 단점이 하나가 있죠. 어떤 단점이냐? 가격이 비싸진다.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새로운 신소재도 개발해야 되고 저렴한 소재로도 개발해야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촉박하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 밀어붙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봐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 봐줘요. 적어도 2040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큰 변화의 틀이 오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완성차 업계에서도 실력이 떨어지는 회사들은 도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국영 창안 자동차 그리고 베이징 자동차는 오는 2025년까지 일반 휘발유 자동차 제조 그리고 판매까지 완전히 중단시키겠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량, 신소재 차량, 말하자면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로 완전히 전환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내용이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강점이 있는 일본 업체들은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도요타 자동차는 9월 베이징 모터쇼에서 중국 내 HV, 하이브리드 누적 판매 대수가 100만 대까지 지금 돌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파리 기후 협약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발표의 배경을 더 자세히 보면 세계 친환경 정책의 주도권을 중국이 쥐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숨어 있죠.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오는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목표까지 천명을 했죠. 현재 중국 정부는 탄소 배출량 1위예요. 이런 1위가 이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전기차 등의 폭발적인 보급을 필수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대담한 정책 전환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까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바이두, 화웨이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과 협력으로 자율주행 차량과 첨단 기술 개발에 적용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0년에 자율주행 기술을 고속도로와 일부 지역에서 실현했고 2035년에는 물류 등을 결합해서 수준 높은 자율주행 기술을 전국적으로 실용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동차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신에너지 자동차입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것은 전 세계 지구환경 연합평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앞서 나가겠다. 원래 그 대표 주자는 미국이었었는데 고허 미 부통령, 전 부통령이 그 제안을 해서 파리 기후협약이 발효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작년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를 하면서 이 공백을 중국이 잡겠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미국 내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서 석유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배경들을 보고 자,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도 조금 더 빨리 전기차로의 전환 그리고 내년부터 전용 플랫폼을 통한 전기차가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욱더 빨리 진행이 돼서 중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신시대에서 선두주자. 원래는 수소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썼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전기차 시장에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을 통해서 전기차 시장에서도 선두주자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